힘들다 힘들어. When I look around me, everything I had went up in flames. My lonely way.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바이크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즈키사의 하야부사 1300 모델입니다. 고속 투어러 모델인 하야부사를 제가 이렇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배기량 1340cc고요 엔진 마력 같은 경우에는 9500rpm에서 197마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7500rpm에서 15.8kg의 토크를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아무래도 스즈키사에서 나온 바이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저속주행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밀린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지금도 굉장히 밀려요. 굉장히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고, 저RPM에서도 빵빵 터져 나오는 토크감이나 엔진 마력이 있기 때문에 막 RPM을 신경 써서 막 조절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포지션이 이제 프론트 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론트와 시트 간의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고속에서 달릴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속 이런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고가 805mm로 이 좌우폭으로 굉장히 넓고 앞뒤축도 굉장히 좀 긴 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도 솔직히 조금 많이 위화감이 좀 오는 차의 크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차 중량이 217kg입니다. 본초 중량일 거예요. 공차 중량이 아니고. 본초 중량이란 거는 엔진 오일이나 이제 연료를 아예 다 뺀 상태에서 무게를 말합니다. 엔진 오일이나 기름 같은 걸 넣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크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한 230, 240kg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바이크 위에 앉았을 때 무게 밸런스가 이제 하중 쪽으로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엄청 무겁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 가볍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좌우측으로 좀 눕히면은 바이크 무게가 좀 달라지게 느껴지겠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돌아? 저속이어서 그런가? 얕은 코너로 제가 돌았었는데 굉장히 잘 도네요.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 바이크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경량 레플레카, 리터급 레플레카들을 생각하시면은, 쭉 당기면은 이제 바이크 자체가 프론트가 가벼워지면서 뭔가 뒤에서 뭔가 팍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육중한 무게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크 제 몸 전체가 앞으로 그냥 팍 튀어나가는 느낌입니다. 가속하는데 굉장히 안정감도 좋고요.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막 당겨도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지금도 굉장히 밀려요.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보니까 브레이크 안 밀리는 바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프론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320mm 브렘보 4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니신제 마스터 실린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조합 자체가 원래 옛날부터 사용하던 조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고 위험하네요. 08년식 하야부사부터 3가지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A, B, C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A가 당연히 조금 더 힘이 좋은 모드고, C가 제일 낮은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 모드로 좀 달려볼까요? A 모드로 좀 달려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네요. A 모드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쾌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크를 타려면은 프론트와 리어에 이제 브레이크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프론트만 사용해서는 제동이 그렇게 쉽게 되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크의 공차 중량이 거의 한 140kg에 육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멈추는 걸 포기하고 속도를 얻는다, 멈추는 걸 포기하고 안전함을 얻는다, 약간 그런 모토의 바이크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는 B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느낌은 굉장히 안정감이 뛰어난 바이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중한 이제 몸매가 이 바이크의 안정감을 조금 책임져 주는 것 같습니다. 자, B모드를 두니까 엑셀 반응이 한층 이제 좀 부드러워졌네요. 배기가 이제 슬리븐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렁차네요. 투브라더스 배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우렁찬 배기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크 자체가 좀 안 누워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은근히 잘 누워줘요. 아따, 바이크가 너무 육중해갖고 막 편하게 막 다룰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움직임도 둔하고 나가는 것도 묵직하게 나가고 그리고 멈추는 것도 묵직하게 멈추다 보니까 경쾌한 움직임을 바라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좀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육중한 몸에 육중한 느낌을 품고 고속으로 좀 멀리 속촌 아니면은 뭐 남해 쪽으로 장거리를 가시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이 바이크가 저희에게 선사해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가벼워진 바이크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윈드,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작게 돼 있습니다. 컴팩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옆에 사이드 패널도 굉장히 좀 넓게 나와 있고요. 프런트도 굉장히 좀 둥글스름하니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좀 바람을 좀 막아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거리를 나가게 되면 피로감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세파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이 이제 탑브릿지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레플레카 탑브릿지 밑에 쪽에 위치해 있는 게 기본적인 핸들의 위치인데 이 바이크의 경우에는 탑브릿지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한 포지션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한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가운데는 이제 인디게이터, 제 기어가 몇 단인지 보여주는 인디게이터가 좀 큼지막하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속도 계기판, 물론 300까지 표기가 안 됩니다. 280까지 표기되는 300km짜리 미터기가 달려 있고요. 왼쪽에는 RPM, 총 11,000rpm까지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RPM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속 투어러 모델이기 때문에 기름 게이지가 달려 있고요. 기름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는 바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좌우측 깜빡이가 별도로 표기가 되는 계기판,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계기판이 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기어면서 빨리 하라는 스포트 포지션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촐하면서 또한 뭐까지 좀 갖고 올 수 있는 계기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손아구가 굉장히 아프네요. 우측도 굉장히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왼쪽은 아까부터 아팠습니다. 출발 한 5분 지나서부터. 네. 스피드웨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좌회전하셔서 거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이런 날씨면 바이크 탈만 나지. 스피드웨이, 이쪽으로 가라는구나. 경부고속도로 스피드웨이 우측으로 가면 되겠구나. 일로 가면 되네요. 오토바이로 한 번쯤 올라가 보고 싶은 멋진 서킷이죠. 한 번쯤 진짜 올라가 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오늘 굉장히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이쪽까지 차량들을 세우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맞이하고 많은 나들이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도로에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 과격하게 주행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녀석의 긴 휠베이스를 어떻게 갖고 놀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이 좀 민첩하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더 카운터를 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속도에 욕심 없으신 분들이 좀 타야 되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속도에 욕심이 있으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지도 않을 뿐더러 바이크의 전자장비가 ABS 뿐이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달려나온 TCX의 부재도 굉장히 크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좌측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르스가 나오네요. 멋있어.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돌아볼까요? 어떤 느낌이 들지? 뭐 느낌이나 살짝 한번 볼까요? 바이크가 육중하게 잘 누워지긴 하는데 굉장히 좀 무섭네요.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반원도 굉장히 조금씩 길어지고요. 아무래도 제 스킬로는 이 바이크를 원돌기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리를 피해 보도록 할게요. 나들이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피해를 안 드리는 방향으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쇼코너를 조금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만 놓고 그냥 쭉 스쿠터 마냥 엑셀만 당기고 브레이크 잡고 그런 식으로 그냥 기어 변속 없이 돌아 나가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이크예요. 그래갖고 배기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슈퍼스포츠 바이크처럼 굉장히 경쾌하게 누워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안 누워주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어러 바이크, 어드방이라든가 이런 바이크보다는 훨씬 더 잘 누워주고요. 슈퍼스포츠의 네임밸류를 조금 전승받은 굉장히 스포츠적인 성향이 많이 첨가된 투어러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는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프론트와 리어의 서스펜션의 역할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주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크의 완벽한 주행 능력을 제가 평가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스킬이면은 요 정도 서스펜션이면 완벽한 서스펜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서스펜션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요철들을 만났을 때 그냥 리터콜 레플리카보다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전자식 스티어링 댐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속이나 저속에서 저를 넘어갈 때 스티어링이 뒤틀리는 현상을 조금 빠르게 막아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묵직하게 나가는 이 엔진의 토크감은 이 바이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경량 레플레카를 타면서 느껴지는 고회전으로 돌려야지만 쭉쭉 올라가는 그 속도감을 아무래도 저 RPM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바이크의 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껴지고요. 초보자나 입문자 라이더분들, 경력이 적으신 라이더분들이 타실 때도 바이크의 토크감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무겁게 다가와고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제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